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상속이 좋을지 아니면 증여를 준비하는 게 나을지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돈을 받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이장훈 세무사께서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 이 부동산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절세를 위해서 저가 양수를 하면 좀 세금 뭐 어떻게 저게 유리한 거예요? 세금 측면에서? 네. 우선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만큼 절세는 더 커지기 때문에 아. 잘못 알고 잘못 실천했을 때는 좀 크게 추징세액이나 여파가 큰데요. 제대로 잘 활용하시면 아주 큰 이제 절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하면 세금이 이제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네.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이 각각 단계에서 어떻게 좀 절세가 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가 양도 혹은 이제 고가 양수인지 뭔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건이 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네, 우선은 취득세랑 양도소득세 예. 쪽은 이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흔히 이런 거래는 다 가족 간에 하죠. 그렇죠. 대부분 부모 세대가 이제 자녀 세대에게 좀 싸게 파는데 첫 번째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건 이제 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실질적으로 이게 시가는 10억인데 6억 원에 거래를 했다 그러면 차익이 너무 크니까 예. 그렇죠. 10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라. 오. 하지만 10억으로 계산하더라도 절세가 되는 면이 있다라면 이걸 실천하시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자녀가 자금적 여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네. 벌써 좀 복잡해질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양도세랑 질문을 이제 놓쳤어요. 뭐죠?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하고 취득세를 뭐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증여세를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예, 증여세는 이제 뭐 관계성에 따라서 이제 개인별로 비과세 구간도 있고 뭐 사정도 다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 절세되는 면이 좀 큰 게 실질적으로 지급했던 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로 10억이고 네. 양수대가가 6억이면 그 차익분이 4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더 큰 차익이 난다. 네. 그러면 거기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아. 근데 무작정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10억 원에서 6억 원 준 거를 빼고 네. 4억 원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유리한 점은 뭐냐면 맥시멈으로 3억 원 정도는 무조건 빠지는구나. 증여로 보지 않는구나라고 봐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증여세가 0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방금 예시를 들면 10억 원인데 7억 원으로 거래를 했으면 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죠. 대신에 나중에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크게 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 세무사님 뭐든지 저 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 주시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예. 예시를 한번. 네, 지금 이제 표를 띄워가지고 예시를 한번 네. 들어버리면 우선은 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제 계산을 일반적으로 잘 많이들 모르시니까 보시게 됐을 때 아버지가 예전에 아마 주택을 사셨을 거예요. 예. 8억 원에 이제 사신 거고 그거를 이번에 자녀에게 이제 싸게 주는 겁니다. 10억에 네, 10억에 주는 거고. 근데 이게 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에서 똑같은 평형수가 15억 원에 거래가 된 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차익이 5억 원이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시가 15억 원과 이 실질적인 대가 10억 원의 차이가 5억 원이나 되니까 이 양도 차익이 이 너무 큰 상황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와 3억 원, 3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예.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실제 받은 10억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5억 원으로 계산을 해라. 그럼 15억 원에서 예전에 취득한 8억 원을 빼니까 그 7억 원. 7억 원에 대한 양도 차익에 네.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요. 아들은 이 차이가 또 마찬가지로 5%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 예. 때문에 취득세 계산할 때 15억 원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10억에 양수를 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취득세도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높아지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채무금액 개정이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취득세를 너무 불합리하게 적게 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더 내라라고 시가 개정이 된 기준으로.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15억 원이니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국은 3.3% 아니면 3.5%이실 거예요.
이분의 이제 아드님이 주택수가 많다 그러면 이걸 실행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주택수가 많으면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거든요. 어허. 그러면 중과세가 됐을 때는 취득세가 12.4% 아니면 13.4%. 와.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아드님이 거의 이제 비과세 상황이거나 이제 주택이 하나일 때 예, 예.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작전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차액분이 5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시가의 30%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니까 예. 3억 원을 이제 빼게 되죠. 왜냐하면 시가의 30%면 4억 5천이나 되니까 네네. 작은 금액인 3억 원이 더 적어서 이걸 차감을 한 금액. 결국은 5억 원에서 3억 원 빼니까 2억 원이 되죠. 네. 그걸 이제 증여 재산가액으로 봐서 증여세를 이제 내게 하는 겁니다.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증여세가 별로 높지 않아요. 어. 생각보다 이게 이제 이 구간이 전략을 있잖아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강박관념이 뭐냐면 이 30%가 3억 원 내에 들어야 된다. 증여세 리론도 안 내야 된다. 물론 그러게 하신다 그러면 아까 그 매매가액을 좀 더 높여야겠지만 네. 생각보다 이 증여재산가액 2억 원에 대해서 기존에 증여한 게 한 번도 없었다라고 네네. 한다면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있으니까 네.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낸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면 물론 아까우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우실 수 있지만 이걸 언제 활용을 할 수 있냐면 자녀가 미래에 이거를 18억에 이제 판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8억에 팔 때 자녀의 실질 취득가액은 10억 원이지만 예. 이 증여재산가액 2억 원을 냈던 게 있잖아요. 네네. 증여세를. 그 2억 원을 얹어가지고 12억 원. 네, 12억 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럼 6억 원 차익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어. 증여세 냈던 12, 20%보다 더 높은 뭐 35%나 40% 구간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래에 자녀가 절세를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시가로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저가 양수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좀 더 낼 수는 있고 대신에 증여세는 적게 내고 맞습니다. 또 미래 양도할 때도 양도 차익에 따른 구간이 좀 작아지니까 여기서 양도소득세는 또 적게 내고. 맞습니다. 그러게 강한 어.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네. 나아가면 사실은 이제 아버지까지 봐야 되죠. 아버지까지. 네네. 네. 네. 아버지가 사실은 이 15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8억 원의 차익이니까 그렇죠. 너무 예. 부담스러우실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이 8억 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면 네. 사실 좀 높습니다. 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일반 과세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조건을 맞춰서 요즘 이 상담을 많이 하시냐면 네. 본인이 비과세 상황일 때 이걸 상담을 많이 하세요. 아. 본인이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3,500만 원입니다. 거의 한 8분의 1, 9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 비과세 요건이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오시는 문의는 이겁니다. 종전주택이 있으셨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나서 이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네네. 이게 3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예. 이 요건을 자세하게 좀 풀어보면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주거 이전을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여기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을 맞춘 다음에 이 신규 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네. 요즘 시장이 사실 양극화돼 있어요. 예. 같은 주택이어도 아파트여도 그 어떤 단지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어디는 거래가 좀 왕성한데 네. 어디는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3년이란 기간을 놓쳐버리면 미래 15억에 팔더라도 양도세가 2억 8천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타인한테 아, 팔더라도. 예. 근데 도저히 안 팔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예.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 비과세를 낭비하기 너무 아깝다라고 그래서 느끼시는 거죠. 자녀에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도 너무 안 팔리면 이걸 차라리 이번 참에 자녀에게 저가 부의 이전을 양수. 해주는 식으로 해서 비과세까지 활용을 하자라는 거죠. 아.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한 3,500만 원 정도 내서 아버지는 부담을 좀 줄이고 네. 아들은 증여세를 한 2천만 원 정도 내서 15억 원의 가치 있는 부동산을 좀 싸게 가져오는 거고 저가 양수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아. 예. 거기다가 자녀가 이제 미래에 이제 본인도 비과세 요건 맞춰서 사실 양도를 하면 예. 차익은 크지만 세금이 별로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또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이 주택을 이제 양도할 때 맞습니다. 아니면 그 이 3년 주택만 이내. 가지고 있다가 예. 미래에 양도할 때 양도하거나. 세금 자체도 많이 적어질 거니까 예. 결국은 미래의 세금 자체를 전부 다 줄이기 위해서 이 전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세무사님 설명 들으니까 대충 이제 감은 잡히는데 네, 이게 뭐 여기저기서 막 양쪽으로 막 뜯기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번 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 상황 따라서 맞습니다. 지금 이거 혹시
인공지능에 물으면 딱 정리돼서 나올까요? 이런 AI? 거? 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제가 쳐봤습니다. 사실 챗 GPT에 네. 활용을 하는데 예. 어디까지 정보력이 네. 따라오나 네. 내 직업은 언제까지 가나 이렇게 아. 검색해본 적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왜냐하면 이것들을 믹스시켜서 가족의 상황마다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하고 예전에 취득가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이 너무 달라서 결국은 일률적으로 이걸 다 뽑아내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AI도 용빼는 재주 없는 거죠. 데이터를 넣어주고 자꾸 그걸 해야 지가 그걸 돌려서 뭘 답을 맞습니다. 내는데. 예. 지금 저가, 그, 예. 네. 저가 양수도 이거 절세 방법 알려주셨는데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잘못 처리를 해서 사실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네. 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하.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 보도자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거를 거래하실 때 세무사랑 상담도 안 하셨을까 아, 예. 좀 안타까운 게 좀 예. 있어요. 첫 번째로 거래 가액이 합당하게 치러졌는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등기부 등본에 말 그대로 매매로 거래를 했는데 네. 사실상 아들이 자금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볼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증여가 돼서 더 큰 아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방금 그 상황이면 15억이 증여로 돼버리면 엄청난 증여세가 그렇죠. 그러네요. 예. 몇 억이 나와버리기 예, 때문에 예. 거의 4, 5억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예. 큰 문제가 될 거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래 가액을 우선은 그러면 지급을 하자. 네. 이제 거래 가액 지급할 때 고민이 전세 끼고 나머지 차익을 주시면 돼요. 근데 그 가액을 몰래 이렇게 돌려받는 경우도 있으세요. 뭐 현금으로. 걸리겠냐? 예.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가가 존재하는데 세금 신고 올바르게 했느냐. 15억의 시가를 있는데도 무시하고 10억으로 신고를 했다. 그럼 결국 추징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세 가지 사항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